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2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8월 8일 서울시가 한강에 석양 명소를 조성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제2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강 수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수상 무대 등을 설치해서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강을 찾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사업 계획이 발표되자 기대감을 표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여론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 석양명소 조성 사업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제부터 서울시의 석양명소 조성 사업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서울환경위원합의 김동원 생태도시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일단 어떤 내용인지 문성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의원 문성호입니다. 먼저 한강 선셋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울시 명소가 굉장히 그 석양에 대한 명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 시민들의 이제 여가 문화 활동이 굉장히 갈증이 고조된 상태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관광 상품 역시 산업 역시 굉장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층 더 발전을 위하고 도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템을 하나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강의 석양을 이용한 그 명소 재발견 및 조성, 그리고 그 조성된 그 사업 아이템들을 이제 기본 골자로 한 관광 사업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이제 석양을 관람할 수 있는 대관람차, 그리고 물 위에서 수상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공원, 수변공원 조성까지 다양하게 지금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대관람차라든지 뭐 말씀하신 수상예술무대, 보행교 등을 만들어서 이제 관광도시로서의 서울의 매력과 또 시민의 여가 문화를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요, 2006년부터 시작된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 정책과도 또 이어진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예.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우리 김동원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개념 계획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그 싱가포르에 들렀다가 그곳 석양이 아름다웠나 봐요. 예. 그게 감상에 좀 젖어가지고 저런 게 우리 서울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하필이면 8월 8일에 네. 비 많이 온 날 발표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때론 희화되기도 하고 해서 많이 아쉬운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상세한 계획이 나와서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아직은 평가하기는 이를 정도로 개념 계획에 불과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세훈 시장이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세계 도시 정상회의 주최 측의 공식 초청으로 싱가포르 출장을 떠났던 오세훈 시장이 출장 중에 발표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 의원님, 이 싱가포르를 찾았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 프로젝트 계획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석양에 감명받아서 이런 이유일까요? 일단은 제가 대변인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제가 해석한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그 싱가포르의 가든스 더 베이,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명소이자 이제 친환경적인 거로도 유명하고 예. 예술 조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을 바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는 이제 그것을 보고 확 떠오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과 이제 친화적으로 어우러진 석양 명소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한강 프로젝트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르네상스 때도 이제 있었던 네, 계획이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된
선례 앞에서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이제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PPT로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저희가 수해가 이제 서울 시내에서 발생이 됐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계획에 있어서 서울을 한층 더 올리겠다는 그런 그 포부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그 모티브로 하되, 그러니까 좋은 선례로 하되 예제로 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서울에도 일단 한강이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말씀하신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보고 물론 거긴 모티브를, 바다지만요. 예, 네. 얻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친환경 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친환경적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거기는 이제 조형물도 있고 호텔에 이제 수영장으로 이제 그 마치 고인돌처럼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인 아이템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밑에 내려왔을 때 빛과 어우러지는 이제 식물원, 그리고 식물원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그 갈라놓은 게 아니라 직접 시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다와 앞에 있는 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제 우리가 속히들 우려하는 것처럼 뭐 생활 쓰레기, 하수, 특히 공원에서 이제 시민들이 즐기다 보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8월 8일에 발표된 서울시 프로젝트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장소들의 사진이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사실 한강하면 이미 많은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다양한 뷰포인트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선셋 한강 프로젝트 왜 필요한지 좀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서울특별시의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데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세종문화회관도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고 많은 아이템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개선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온라인 게임으로 봤을 때도 아무리 좋은 온라인 게임을 한번 출시했을 때 계속해서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하고 업데이트도 시중해야 되는 것처럼 한강 너무 아름답고 좋은 시민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도 될 수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지만 이걸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스테이크에 이제 양념을 칠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 좀 어떤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질을 좀 높이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월 11일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김동원 팀장님 역시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즉각 철회를 촉구하신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 의원님께서 그 온라인 게임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구호가 한강 랜드마크 놀이 중단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 시장님의 취향을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관광 산업을 이제 활성화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한강일까 생각해 봤을 때 보도 자료를 낸 시점도 매우 부적절했고 예.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네. 그리고 어떤 비 피해, 가뭄 피해, 녹조 피해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세계 최대의 대관람차나 3만석 규모의 수상 예술 무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했을 때 치수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문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바로는 성수동에 레미콘 공장 철거하고 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마포나 상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를 하던 그 장소가 강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되고 자연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 공간이지 마구마구 지어서 공간을 다 채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비워서 자연에게 그리고 더 많은 생명들에게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왔던 8월 8일 같은 경우는 서울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날이었다는 점에서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처럼 어떤 한강의 치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한강의 자연성 회복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관광 산업으로서의 한강의 가치도 좀 분명히 있을 텐데 자연성 회복이 중요한 이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2020년에 50여일의 장마가 있었죠. 그때도 이제 한강의 대표적인 오세훈 시장님의 작품 세빛섬이 무용지물이었어요. 네. 2022년 올해도 중부지방 폭우 때문에 도심 침수가 강남역을 비롯해서 일어난 것을 보더라도 한강의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자꾸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가뭄이 이제 가물 때 녹조가 한강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나타나는데요. 번갈아 가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콘크리트 위주의 개발보다 그것을 걷어내고 습지와 물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을 가로막은 진곡 수중보를 걷어내면 평균 1.8m의 수위가 내려가요. 네. 그럼 그만큼 침수 위험도 내려가는 겁니다. 가뭄과 폭염 영향으로 인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또 낮아져요.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하루 2번 반복되는 역동적인 광경이 펼쳐질 텐데 이게 해외 관광객들한테 더 마음을 사로잡을 한강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해서 물을 가둬서 뭔가 하려고 했던 시도보다 그런 것들을 자연에 오히려 맡겨서 자연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강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단 지금 치수 관리가 더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이런 김 팀장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신국 수중보 같은 경우는 사실 한강 프로젝트랑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국 수중보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단순히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이제 부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서울시의원으로서 이제 필요한 점이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께 전언드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강의 지금 현재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 서울 시민들이 모두 다 개발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 구역을 가봐도 재개발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선셋 프로젝트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 상품이 하나 개발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서울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팀장님과 같은 이제 시민들께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물이 이제 만약에 넘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장은 그럼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바지선처럼 흔들리는 거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게 이제 팀장님처럼 혹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시민들께 좀 더 신뢰를 다가가고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됐다라고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예 이제 다 밀어버리고 그냥 다 싹 다 밀어버리고 이제 다 개발하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 역시 최대한으로 이제 예를 들어 뭐 다른 곳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제 지역과랑 가까운 상암동을 예를 들자면 거기는 그 개발이 좀 필요한 곳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석유 비축기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개발을 해서 그 석양 명소로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좋은 시민들의 공원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팀장님이나 이게 아니면 이게 우려하시는 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랜드마크 놀이다. 과도하게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이제 토론과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 계획 감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금 뭐 치수 관리라든지 환경에 집중하는 방안과
또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피해가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사시대로 넘어갔을 때도 그때도 움막을 지으려면 나무를 베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소소하게 보자면 그 나무는 사망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환경이 침해가 되는 거죠. 혹은 철기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동굴을 파고 내려갔을 때도 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이게 줄여야 되는 게 저희 취지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서 두 가지를 좀 병행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김 네. 팀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병행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많은 랜드마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한강 자연성 회복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2006년도에 계획하실 때. 그래서 아주 많은 자연성 회복 사업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콘크리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다. 그것들을 잘 복원하고 잘 살려내는 것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서울 시민들 혹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관광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통해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중에서는 생태계 복원이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좀 경제성 측면에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한강에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서울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성호 의원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러니까 서울시향에 대해서 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네. 아쉬운 점이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가지 그 프로젝트의 많은 가지수 중 하나지만은 수상 그 오케스트라 그 공연장이 만들게 되면은 서울시향 역시 한 번 더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널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암동하고 마포구에 있는 이제 석유 비축기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흉물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 철골 구조물과 시멘트 바닥으로 이제 그 토양이 이제 완전 숨을 못 쉬게 가둬둔 상태인데 거기도 개발해서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면 환경도 잡을 수 있고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시민들 여관 문화는 마찬가지고 관광 산업은 거의 지금 완전 침체돼서 이제 조금 이제 산소호흡기 이제 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어린이들이 그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저앉은 것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의 발판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만한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김동원 팀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외국 관광객들한테 서울을 방문을 할 때 들르고 싶은 장소를 물어보면 네. 한강이 생각보다 후순위예요. 오, 그런가요? 매력이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강 양옆을 지나는 강변도로 그리고 이제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뭐 빌딩, 뭐 이런 것들을 보러 오고 싶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람선을 타더라도 별로 흥이 안 나요. 아파트만 보이니까.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지만 한강의 매력을 무엇으로 볼 건가, 어떤 점을 어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한강공원이 한강 시민공원들 중에 제일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8천만 명 정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거기를 갈까요? 여의도에는 건너편에 밤섬이 있어요. 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거죠. 녹지 공간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거기 여의도 한강공원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유로운 공간, 탁 트인 전망, 이런 것들이 마련됐을 때 사람들은 찾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살리고 더 매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님은 시설물이라 뭐 토목 구조물 예를 들어서 뭐 대관람차를 한다면은 거기에 부대 시설들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콘크리트 기초도 아주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 예. 뭐 주차장도 아주 넓어야 될 거고요. 근데 한강에 그렇게 할 만한 한강변에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있을까? 저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게 만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자연을 위해서 조금 더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어떤 생태계 복원이나 자연 공간 보존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 매력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석양명소 조성 계획, 앞으로 좀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문성호 의원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이제 팀장님과 그리고 시민들의 말씀에 이제 귀 기울이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경이루에서 바라본 석양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국회의사당을 끼고 바라본 석양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점도 저도 이게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선셋 프로젝트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섬을 개발하고 그리고 한강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시멘트로 덮어서 공간을 만든 유원지처럼 만든다는 것 계획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싱가포르에 있는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유원지나 공원이 아니라 식물과 하나 된 친환경 공원이라는 점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거기서 발표를 하셨다는 것이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 역시도 너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 노들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만 하면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상암동과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이제 비축기지 그리고 내지는 여의도 한강공원, 노들섬 같은 경우 이제 조금만 손을 보면 훌륭한 녹지가 될 수도 있고 시민들의 공간 나아가서 랜드마크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최소화하고 대신 그게 이제 만약에 서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지거나 혹은 여유가 있는 땅인데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 있다면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미 또 조성이 되어 있는 공간은 뭐 훌륭하기 때문에 보수 정도로도 충분히 좀 활용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본 프로젝트는 확실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동원 팀장님은 이런 방향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조성 방향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거나 북에서 남으로 흘렀으면 양쪽에 건물이 가득 차가지고 건물 사이로 이게 지는 해를 바라봤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울에는 아직도 빈 공간,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어떤 그 석양 명소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닌 거거든요.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렀다가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가도 좋지만 지는 해가 아름다운 그런 한강, 그쪽으로 아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보는 한강, 그런 방향을 일부러 꾸미고 뭐를 만들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한강의 매력을 더 잘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무언가를 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본연의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한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표 한강 석양 명소를 만드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서울환경연합의 김동원 생태도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한강 석양을 매력을 극대화해서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한강을 만들겠다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새로운 개발이냐, 자연성 회복이냐, 한강의 매력을 어떤 방향으로 살릴 것인지에 관한 시각이 이렇게 매우 다른데요. 서울의 젖줄이라고도 불리는 한강,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또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도심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위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